하루하루 성실한 소시민들의 모임 클로징벨 라이브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이제 타고나는 재능도 있을 거고, 그리고 열정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성실성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 생방이다 보니 이제 시청자분들과의 약속, 그 시간에 오는 그 마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어쨌거나 장훈주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참 그래요. 약간 지각하는 분들은 이 방송을 이제 한 7,000분, 8,000분 이렇게 그분 우리한테 10분이면 곱하기 7,000 하면 그게 몇 시간입니까 도대체? 그렇죠. 네. 슬픕니다. 네, 슬퍼요.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오셨어요? 네. 김장현 본부장님 늦게 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변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변명 없습니다. 네. 그 미팅하다가 조금 시간을 착각했습니다. 몇 대 몇으로 하셨죠? 3대 3? 미팅? 비즈니스 미팅. 그럼 무슨 다른 미팅? 딴 미팅이면 제가 그러면 그럴 수 있습니다. 공감을 좀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비즈니스 미팅이죠. 비즈니스 미팅. 네. 좀 성과가 있었나요? 그럼 성과가 있었죠. 네. 우리 클로징벨을 버릴 만큼? 버리지는 않고 그분이 자꾸 저를 안 놔줘가지고. 나는 정보를 한 3개 얻었는 것 같은데 그분은 나한테 한 10개를 가져가는 것 같아서 예. 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기브앤테이크가 있어야 네. 되는데. 한 4년 만에 만났는데 예. 그래도 좀 수학이 있으셨나 보네요. 그럼요. 당연하지. 네, 당연하지. 알겠습니다. 그거 이제 오늘은 조금 늦으셨으니까 네네. 그 얻으신 그 수학을 여기서 네. 좀 풀어주시면 그만큼 또 기브앤테이크가 되는 거잖아요. 봐서. 늦었는데 뭘 봐서 해요. 늦게 오셨는데 좀만 풀어주세요. 그거 받으신 거. 네. 어떻게 뭐 정보를 교환하려고 만드신 그 업황 이제 분위기 보고 반도체 얘기 좀 많이 하고요. 네. 그다음에 장비주 많이 얘기했던 것이 유진테크, 테크윙, 유니테스트 이런 종목에 대해서 피는 좀 대화를 좀 해봤죠. 그래서 대충 다 잡힌 거예요. 엑기스만 쫙. 네. 그럼 오늘 늦게 오셔도 되죠. 한 네. 30분 늦게 오시지. 천천히 걸어오시지. 커피도 한잔 하시고. 그러게. 네. 유니테스트, 테크윙,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종목들 오늘 본부장님이 또 가져오셨으니까요. 그거 이따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코스피 코스닥 0.5% 정도, 코스피는 떨어지고 코스닥은 0.5% 정도 올랐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좀 많이 팔았어요. 맞아요. 코스피에서 6,400억 정도 이제 팔았는데 환율의 영향도 어느 정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394원 70전까지 환율이 올라가서 다시 한번 1,400원에 대한 걱정이 좀 드는 그런 하루였고요. 코스피가 오늘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래도 3,400 중반입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일에 기분 좋게 끝낼 수는 있었지만 어쨌든 코스피 입장에서는 조금 차익 실현이 좀 나왔다는 거 그렇게 정리를 하겠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0.5% 반대로 올랐습니다. 여기는 외국인이랑 기관이 모두 샀고요. 861포인트. 저희는 이제 공식적으로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을 좀 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3,500 코스피가 됐으면 1,000스닥이 돼야 된다. 그래서 1,000스닥을 좀 강력하게 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 알테오젠, 에코형제, 펩트론, 파마 얘네들은 좀 떨어졌지만 밑에가 불을 뿜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4%, ABL바이오 7%, 리가캠 3%, 삼천당 4%, 케어젠 5%, 흡프스프 8%, 올릭스가 19%. 요런 종목들이 진짜 말 그대로 멱살 잡고 하드캐리. 올릭스 내가 올린다고 얘기했잖아. 올릭스. 네, 올려야죠. 올려야지. 그렇습니다. 로보티즈는 어떡할까요? 로보티즈 22%거든요. 와. 그러게. 요거는 올릭스는 올린다 그래서 올릭스인데 로보티즈는 그 LG. 그다음에 손 이렇게 했다면서요. 완성했다면서. 오픈해야죠, 그럼. 그거는 성과 있는 거니까 그 인정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틀렸습니다. 손? 저는 한 10만 원대에서 일단 네. 쉴 줄 알았는데 제가 틀렸어요. 나한테 묻지 마세요. 난 I have no idea.
로봇 손 얘기랑 테슬라 얘기도 좀 나왔던 아 것 같아요. 테슬라. 네, 옵티머스에 들어갈 수 있다는. 옵티머스 들어가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이 불을 뿜었던 그런 하루였고, 과연 오늘 코스피 시장이 안 좋으니까 코스닥 시장의 테마적인 성격의 애들이 오른 건지, 아니면 진짜 코스닥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미래에도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자, 일단은 두 분의 장에 대한 코멘트 먼저 들어볼게요. 범성공자님부터. 뭐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하락 종목이 훨씬 더 우위였던 시장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이 강했던 건 이제 바이오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몇 주 전부터 바이오가 주도주가 된 것 같다라고 했었지만 그게 좀 조정이 있었잖아요. 반도체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자금이 좀 이탈이 있었고, 근데 역시나 이제 코스닥을 올리려고 한다면 2차 전지나 바이오인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바이오 쪽으로는 확실히 모멘텀이 좀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이따가 좀 더 얘기 드리겠지만 바이오 쪽으로의 몇 가지 모멘텀도 있었고, 바이오 쪽으로는 앞으로의 모멘텀도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바이오 중심으로 해서 코스닥이 강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지는 않았다라는 게 좀 드러났던 부분이었고, 어제 미국 시장은 나쁘지 않았죠. 미국 시장이 전반적으로 뭐 나쁜 건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던 걸 보면, 어제도 이제 미국 시장에선 국채 금리가 좀 오르고 환율이 달러 인덱스 좀 더 강해지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환율이 우리나라에 좀 약세를 보였고,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좀 자금을 안 들어왔다. 근데 이제 경계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추석 전에는 좀 경계할 수 있는 자금 흐름이 분명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어떤 부양책들이나 이런 것들은 기대감을 좀 더 가져갈 수 있어도 단기적으로는 수급 공백이 좀 더 있을 수 있는 시기긴 합니다. 분명히. 그런 것들은 경계하면서 다가가되,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무너질 거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무너지거나 그런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좋은 것들은 낙폭이 크다라고 좀 담아가자, 뭐 이런 전략으로 가는 것들이 지금 시기에서, 추석 전 지금 시기에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다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뭐 6천억이면 사실 적게 판 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무너진다 아니다, 여기가 끝이다 아니다, 이런 걸 얘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그렇죠. 그거 가지고. 알겠습니다. 김장렬 본부장님의 코멘트를 좀 들어볼까요? 아까 처음에 그 앵커님 얘기한 것처럼 환율이 계속 조금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환율이 이거를 끌어내리는 주역이 된다는 건 아닌데, 자꾸 경계를 주는 요소는 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1390도 된 것이 워낙 강세가 빨리 안 일어날 것 같다. 달러 약세가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긍정적으로 빨리 안 나타날 것 같다. 경기 지표가 좋고 고용 데이터가 좋게 나오면은 당연히 그렇게 돼서 그 10년물 국채 다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춤주춤 할 수 있죠. 근데 방향을 바꿀 정도로 그러냐?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좀 우리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더 먹고 싶은데 바로바로 못 해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가장 컸다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대형주는 이익 실현 나오고, 많이 올라갔던 소부장도 좀 이익 실현 나오는 게 많이 생기고, 그러면 조금 더 쉬었던 2차전지네 그 제약바이오 쪽으로 가는 거죠. 예. 그건 금리 인하 추세는 맞으니까, 워낙 강세가 빨리 안 됐을 뿐이지. 패시브 자금이 아니더라도 놀고 순환되는 자금 쪽으로는 빨리빨리 가는 거니까, 그런 거 확실한 거, 실적이 나오고 아니면 목표주가 올리는 거, 뭐 현대, 롯데 이런 것도 개별적으로 갖다 붙이고. 근데 섹터적으로는 아마 제약바이오가 제일 만만하죠.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환율은 지금 오늘 9월 18일 때부터 12시 땅 칠 때부터, 그러니까 어제 FMC 기준인 거죠. 1376원부터 지금 1394원까지 쭉 오르고,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예, 요게 지금 그렇죠. 18일 넘어가는, 어제 이제 저녁 넘어가는 상황에서부터 1375원부터 쭉 올라서 1394원까지 간 거거든요. 장중에는 1395원까지도 가기는 갔었습니다. 요거는 FMC에서 어떤 영향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보면은 달러는 금리 인하했으니까 약세여야 되고, 원화는 강세여야 맞잖아요. 좀 말씀드릴게요. 페이지 4페이지. 4페이지. 제가 워낙 그냥 분위기가 좋아서 가만히 있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반도체가 범용 반도체, 범생 공자 아니고 범용 반도체. 이런 땡 한번 치고 올까요? 지금 30분 넘었어요. 그렇구나. 땡 한번. 예, 이 환율 되게 중요한 얘기죠. 예. 땡땡. 그 여유 있게 하시기 위해서 제가 땡땡땡 하고 환율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환율이 계속 이제 1,400원 넘어가고 그러면 상징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죠. 이제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부담되죠. 굉장히 부담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드가님이 발사해 주셨고요. 바두기님께서 킹도체의 시대가 왔다. 미국 필반도 미친 듯이 오르는 중. 예. 린덴님께서 오늘 파랑색의 하이닉스 산 사람이 승자.
탈감님께서 쉽지 않네 땡땡땡. 닥터케이님 들어오셨고요. 짜니님께서 땡땡땡 불금 다음 주에 다시 3,500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앨리스 정님도 들어오셨고요. 냥냥펀치님, 삐님, 빵몽님 땡 치러 왔습니다. 아 오늘 자동차 안 좋았는데 아이디가 자동차이님 이 정도 조정은 들뜬 마음을 진정시키기에 딱인 듯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출발 준비. 아 이분들 항상 너무 긍정적이셔서 너무 좋아요. 예, 마인드가. 그리고 저랑 저녁까지 함께 하시는 또 홀씨님 땡땡땡. 저녁 같이 하게? 네, 저녁에 제가 또 이제 방송 있잖아요. 아, 그냥 거기서- 저녁을 같이 한다. 저녁 같이 먹는다는 줄. 아 저는 저녁 혼자 먹습니다. 아, 그럴 것 무조건. 같아요. 예. 이 유튜브 보면서 네. 모니터링하면서 주식 보면서. 예. 오케이. 혼자 먹자. 예. KKYY님, 민노라빠님, 아 민트가 지금 지각하는 거에 있어서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습니다. 예.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예. 저도 다시 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불합리해요. 오기만 해봐라. 사회 부조리 적폐 청산해야 됩니다. 맞아요. 만두파파님. 예. 여자라고 봐주면 안 돼. 사회 자유주의자님도 나오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장은 조금 뒤에 보고 환율 아까 얘기하다가 네, 말았는데, 네, 네, 네. 예, 그래서 일단은 그 미국 금리 내리게 했죠. 3번 내리게 했잖아요. 근데 내년은 뭐라 그랬죠? 내년 3번. 아니에요. 그럼요? 미국 점도표는 내년에 한 번이에요. 한 번이요? 네. 그래요? 시장만 지금 올해 3번, 내년 3번 내지는 4번 해갖고 6, 7번을 프라이싱하고 들어간 거지. 비둘기네. 그런데 점도표가 이렇게 점도표 나오면서 이거 페이지 4페이지 보세요. GDP 포캐스트를 경제 성장률 높였어요. 전부 다. 올해, 내년, 내후년도. 경제가 좋다는 얘기 아니야. 3개월 전보다. 네네. 실업률은 내려갔어요. 오, 완전 고용이네. 완전 거요. 근원 PC는 올해는 낮췄지만 내년은 약간 올라간대. 그럼 내년 거 뭡니까? 금리 인하를 마구 할 수가 없는 거를 딱 보여준 거예요. 이게 지금 파월에 아직 잘리지 않은 파월. 네. 법 바꿔갖고 자르기 전에는 못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금리 인하가 올해 한 번 하는 건 프라이싱 인 됐고 내년까지 돼야지 금리 달러 약세가 빨리 되는데 쉽지 않은 거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비농업 취업자 수가 일주일마다 나오는 거 그게 그러니까 취업자가 실업자 수다. 실업자가 확 줄었잖아요. 맞죠? 한 12%가 줄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고용도 의외로 괜찮은 거거든요. 그럼 금리 고용 때문에 금리 내린다는데 서두를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더 굳힐 수 있는 데이터들이 나오면은 그러면 달러가 약세가 되기가 빠르지는 못하겠지. 오케이. 그렇죠. 그럼 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공자님한테도 한번 여쭤보면 저게 저한테는 어떻게 와닿냐면 미국이 지 혼자만 살겠다. 올리 아메리카. 그리고 나머지 나라들은 지금 이미 그지 된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랑 일본처럼 굉장히 위기에 빠진 나라들도 있고 미국이 지 혼자만 살고 완전 고용이고 경제는 나쁘지 않다. 근데 금리는 안 내려. 그럼 다른 나라들은 따라서 내려야 되는데 홀로 내리기엔 부담스럽잖아요. 그치. 그럼 다른 나라들은 역시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제는 어렵고 좀 고통받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부분에서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우리나라 금리를 따라서 못 내린다고 봤다 그러면 뭐 그것 때문에 환율이 약세가 되지는 않겠죠. 내릴 것 같으니까 내리는 오히려 뭐 그렇네요. 네, 그렇게 된다고 봐야 되는 경제가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금리 내릴 수도 있지. 환율이 약세가 아닐까. 네. 근데 그렇죠. 지금 이제 어. 경제 반영에 대한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의 시장에서 기대치가 있었잖아요. 그 기대치에 반영해서 미국의 달러가 더 약세가 될 거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약간 좀 돌아섰다. 그러니까 돌아왔다 이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상황이 정말 안 좋기 때문에 환율이 뭐 걱정이야. 뭐 이런 단계는 절대 아닌 거고 잠깐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기대했던 것들이 약간 돌아왔다라는 건데 그럼 환율의 방향이 달러 강세로 계속 갈 거냐?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는 달러 계속 강세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달러는 분명히 약세로 유도할 텐데 다른 통화 대비해서 원화는 상대적으로 더 좀 약세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엔화나 유로화 대비해서 원화가 더 많이 약세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체력이 좀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원화가 생각보다 덜 강세가 될 수는 있겠지만 달러 대비해서 뭐 여기서 중기 이상으로 보실 때는 달러가 대비해서 원화가 더 강세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장기로 보면 모르겠지만. 저도 흐름은 그대로 가요. 근데 속도가 사람이 생각하는 거 빡빡
1350, 60, 70 이런 것이 이맘때쯤은 와야 되는데 하여튼 안 보이잖아요. 그런 흐름이 둔하게 내려온다 이거지. 워낙 강세가. 그렇죠. 네. 네. 그것도 그거지만 플러스 알파로 1400이라는 그 숫자가 주는 중압감이 시장에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적응을 했죠. 적응했죠. 140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그래요? 네네. 지금은 적응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엔화 같은 경우에도 100엔에서 150엔까지 올라간 거에서 처음에 레벨에 부담이 있었지만 결국은 계속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환율이 이제 변동되고 나면 그 이후에 적응되는 기간을 거치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1,400원대, 1,300원, 1,400원 이 정도에 이제 적응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이게 분명히 내려갈 거라고 봅니다. 내년에 이제 많이 내려갈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환율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땡땡땡 해주셨으니까 시장을 한번 보면서 두 분의 코멘트 들어보겠습니다. 3시 36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피가 0.46% 마이너스. 아까 제가 조정이라고 얘기했더니 이게 무슨 조정이냐? 보합인데. 야, 지금 올라온 게 얼마인데 이게 조정이냐? 맞는 말씀입니다. 이래 봤자 3,445. 3,450 중반이에요. 예, 지금 3,400 중반. 요 정도 와가지고 사실 뭐 오늘 조정이 조정입니까 이게 그냥 살짝 살짝 그냥 간식거리 챙긴 거죠. 예. 코스닥은 오늘 0.7% 상승 863 이렇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를 끌어내린 거는 현대글로비스도 있고요. 모비스도 있고요. 뭐 이런 종목들. 현대글로비스가 5%, 모비스가 2.8%, 아까 오토에버도 있었는데 오토에버 2.4%. 그 외에도 한진칼, LG전자, LG화학, 삼성카드 뭐 이런 종목들 있었습니다. 최근에 경영권 분쟁에 또 한 번의 힌트를 줬었던 고려아연도 한 3% 정도 마이너스였고요. 반대로 지수를 지탱한 건 현대 로템 9% 52주 신고가죠. 23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늘 30만 원 리포트 나왔다고 아까 말씀을 좀 아침에 드렸었고요. SK 바이오팜도 5%, SK 스퀘어 이런 종목들, APR도 간만에 좀 반등의 불씨를 좀 꾀하는 그런 3%의 상승 있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자님한테 한번 수급가치 가치 관련해서 시황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코스피는 0.46%가 하락을 했고 등락 종목들을 보면 242 종목이 상승했고 640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인 굉장히 안 좋았던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외국인이 3천억 정도 순매도, 기관이 3,350억을 순매도하면서 전반적으로 수급에 대한 약간 부담이 있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시장이고 코스닥은 0.7%가 올랐어요. 근데 아까 잠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상승 종목이 615, 하락 종목이 1,002였기 때문에 네. 하락 종목이 월등히 많았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체감은 별로 좋지는 않았다. 그렇네요. 근데 시장은 이제 바이오를 샀던 분들이라면 굉장히 좀 좋았고 시장 전반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그런 시장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2,100억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코스닥 쪽으로 자금이 굉장히 세게 들어오긴 들어왔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거래대금이 좀 특이했어요. 거래대금이 코스피가 오늘 이제 14조 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1조 원 가까이 됐습니다. 10조 원 돌파했어요. 많이 맞았네. 네, 굉장히 오랜만에 10조 원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시장이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잠깐 조정을 받았지만 지금 시장의 심리가 안 좋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급락이 나왔다 그러면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거니까 빨리 도망가자 이런 건데 그런 게 아닌 상태에서 거래대금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대기자금도 굉장히 많고 시장에 관심도 많기 때문에 이 거래대금을 본다 그러면 추석 전에 조정이 있거나 기간 조정을 거친다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기회로 삼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이후에 주도주로 갈 게 뭔지를 제대로 파악한 다음에 그쪽으로 계속 자금의 흐름을 보면서 자금을 태우는 게 지금 긍정적인 시장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장일 본부장님은 네.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네, 여러 가지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니까 또 막 추동하고 싶고 추동이라는 게 막 밀어붙이고 싶고 그런 루머도 나오고 또 뭐 또 그런 기사도 나오고 뭐 분석도 자기 아전인수로 해석하고 막 이러는 게 약간 난무까지는 아니고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인텔 그 엔비디아나 얘기 나올 때도 그런 거 수혜주라고 확 따라가고 그러지 말라고 식으로 내가 얘기를 했거든요. 예. 좀 그런 약간 좀 자중해야 돼. Hold your horses. 그래요? 네,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그 테마성, 밈성으로 들어가는 거 조심해야 된다. 오늘 저기 뭐 인텔 올라가니까 같이 간다. 이런 개념은 너무나 그 초등학생적인 발상이다.
초등학생 같다. 초등학생 같다. 왜 그걸 다 분석을 안 하고 그게 뭐라고? 인텔이. 인텔 관련주 하면은 인텔 I자 들어가니까 막 사고. 아, 엔비디아가 인텔 지분을 좀 가져가는 거 뉴스가 그것 때문에,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인텔 관련주 뭐 있나 해가지고 예. 바로 그냥 들어가는 게 뚜렷한 아전 거는 뉴스다. 그렇지. 뚜렷한 거는 그지 현대 롯데 이런 거 뚜렷하다 이거지. 분석이 되잖아요. 이 친구 갑자기 보수적인 친구가 30만 원 했어. 근데 이익 전망도 20% 높여갖고 목표 주가도 25% 타당성이 있잖아요. 그런 건 물리값에 좀 들어갈 수 있지. 덜 올 때.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거 하니까 막 쫓아가고 또 오늘 삼성전자 오늘 잘 가다가 중간에 이런 얘기했어. 또 HBM3 콜 확정. 또 그 모시기 그 저기 ABCD 경제에서 또 댓글에서도 나오고 뭐 우리 회사에서도 뭐 하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나 몰라요. 모르는데 내가 물어봤어. 그럴까?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있을까? 그렇지. 하이닉스가 빠지고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되는데 안 그렇잖아. 그리고 딱 거기서 나온 그 기사는 한 달 전에 나왔고 석 달 전에 나오고 1년 전에 나오고 삼성이 얘기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난 몰라. 내가 틀릴 수도 있어. 틀리기 바래. 근데 만약 그게 이슈가 되면은 주가는 무조건 3% 간다. 안 가면 그것 때문에 들어가면 바보다. 그러니까 지금 막 오른 상태에서 더 막 안달복달 하거든요. 지금 이런 분위기 안 좋아.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 뭔가 먹으려고 하는 거지. 그 아까 뭐 테스트 장비 제가 아까 반도체 장비 나오니까 야, 별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 내년에 뭐 어쩌고 약간 물반 고기반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물에 뛰어드는데 그 물에 오히려 자기가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그러니까 수도 있다. 분석을 할 생각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아, 하지 말어. 지금은 이미 늦었어. 시장이 많이 올라가서 이미 늦었어. 그러면 진짜 뭐 이렇게 차라리 금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뭐 진짜 뭐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예, 이게 그냥 대충 묻어서 가서 한 2.5% 먹어보겠다. 네. 이런 그 야만적인 게 아니고 저기 뭐랄까 또 멍충이 맞아. 일확천금. 일확천금 요행. 돈 10억 정도 갖고 베팅하면서 일확천금하지 1,000만 원 가지고 뭐 1억 와, 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와, 그냥 안 돼요, 안 누구한테는 1, 2만 원 버는 게 그 사람 낙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돈을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분석도 안 하고 그냥 누워가지고 산다고? 안 되는 거지. 그런 버릇은 이제 네, 그 소신 발언. 현대 롯데 아, 뭐야? 예를 들어서 아니면 범생 공장님이 얘기하는 거 잘 잠깐만요, 들어보고 이렇게 잠깐만요. 누가 왔어요? 누가 왔어? 아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너무 돼? 죄송합니다. 아니 지금 뭐 일확천금 뭐 멍청이 뭐 초딩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초등학생인데 초등학생은 지각하면 혼나요 학교. 진짜. 맴매 변명 타임. 에? 변명 타임. 저 아실 거예요. 여의도에 사시는 분이라면 지금 여의도에 길을 막았어. 경찰이. 저잖아요. 진짜로. 제가 여의도 살잖아요. 그럼 걸어왔네. 뭘 걸어와 비가 이렇게 오는데. 차 뒤로 타고 왔어요? 어디로 왔는데? 저 그 길을 몰라 이러면 벚꽃길 벚꽃 윤중로? 피는 길. 예, 윤중로. 왜 막았는지 모르겠어. 그 지금 거기 전쟁터예요. 그래요? 실제로 포를 쏴요? 폴란드랑 뭐 러시아 이렇게? 아까 오프닝 보고 한번 포 쌀 뻔했는데. 포 쏠 뻔했는데. 네. 저는 사실 지각을 해도 오거든요. 오는데. 누구처럼 안 오진 않지. 안 오진 않지. 그거는 의지의 문제거든요. 아. 저도 가고는 싶었죠, 집으로. 응. 너무 늦으니까 죄송하니까 네. 여러분 집에 가고 싶다 했는데 근데 지금 본인이 아니다. 한 1년치 말할 멘트를 여기서 지금 다 한 것 같아. 평소에 말 안 하다가 왜 지각해서 지금 폭주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예.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예요. 내가 보기엔. 맞아 저기 저거요. 뭘? 저기 몇 저거 킬로 안 왔는데. 보이죠, 시청자분들. 야, 저기 PD님이 뭐 어. 저기 그래픽 하나 문제 만들었는데. 되면 문제 된다. 네.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저기 이제 원효대교에서도 차가 오고 예. 저쪽에서도 오고 이쪽에서도 오니까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야, 여러분이 문제라고 내가 생각할 때. 왜 그러냐면 네. 이렇게 너나 잘해라 민준아. 예쁘니까 용서해 주자. 왔으니까 됐다. 무죄다. 야, 이거는 진짜 저한테는 진짜 회초리를 한 대 때릴 거를 12대를 때리더니 남자 앵커 쓸데없는 말. 이야.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많이 했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코스닥이 좀 좋았습니다. 코스닥 좋았습니다. 또 이미 다 바이오가 얘기했죠. 좋았잖아요. 바이오 얘기 다 했죠. 아, 예. 예. 로봇 얘기 다 했죠. 오, 로봇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민트 와서 이제 완전체로 얘기를 다 했고 환율 걱정된다. 아, 네. 그리고 뭐 지금 시장에 음. 너무 이렇게 뛰어들려고 하는 묻지마 투자 요런 좀 성향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게 걱정된다. 요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네네네. 예. 그 정도까지 했어요. 그 정도까지 예, 했어요. 좀 적응할 시간 줄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금요일이고 코스피도 좀 빠졌고 코스닥에서 올라간 종목들도 있고 하니까 네. 제가 두 분의 발언을 좀 자유롭게 프리롤로 메시처럼 이렇게 딱 두겠습니다. 그래서 발언하실 거, 종목 얘기하고 싶으신 거 다 말씀하시고 자료 보여주시면 돼요. 아 그냥 자연스럽게 아, 그럼 하라고. 자연스럽게 해야죠. 제가 말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예. 네. 자, 그러면 그 준비하신 시황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아 근데 이제 아까 처음에 댓글을 보는데 전문가들은 이렇게 잘 틀리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근데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니까 다 맞추면 여기 안 있겠죠. 다 맞췄으면 이미 큰 부자가 됐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틀린다는 걸 알고 계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들이 틀릴 수 있으니까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내가 또 공부해보고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반드시 틀릴 수 있고 잘 틀리니까 그걸 꼭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슈들 몇 가지를 좀 먼저 얘기 드리면 엔비디아 어제 이슈 있었죠. 인텔에 50억 달러를 투자한다. 한 7조 원 정도를 투자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영국과 AI 원전 양자 관련된 협력을 강화한다. 여기서 강화한 합의를 체결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미국에서는 AI 원전 양자 완전 주가가 불을 뿜었어요. 드론 관련주도 불을 뿜었는데 네. 우리나라 시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소 관련된 주식들도 우리나라 오늘 조정을 받았고 양자도 오늘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크게 부각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나라의 좀 시각에 좀 차이가 있다, 분위기의 차이가 있다는 것들을 오늘 볼 수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 좀 크게 영향을 받았던 게 로슈가 좀 컸어요. 로슈 이슈가. 로슈. 네, 로슈가 메시 치료제 개발사인 89바이오를 인수했다. 이 소식이 들리면서 메시 치료제를 하는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기가 필요했었는데 이 계기가 좀 마련이 됐다는 게 보였던 거고요. 그다음에 경기와 관련해서 좀 주목할 기업이 뭐냐면 페덱스입니다. 그러니까 페덱스? 네, 아, 페덱스 하면 우리가 물동량. 네, 택배? 그렇죠. 택배? 그렇죠. 택배, 물동. 그러니까 물동량인데 페덱스의 실적이 좋다는 건 반대로 무슨 얘기냐? 물동량이 좋다는 거죠. 물동량이 좋다는 건 아직 경기가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죠. 근데 페덱스가 실적 발표 후에 시간 내에서 한 5% 상승했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이 지금 그렇게 나쁘지 않구나. 물동량을 봤을 때 지금 생각보다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출액도 보면 222억 달러가 나오면서 예상치 216억 달러를 상회했고 EPS도 3.83달러가 나오면서 예상치 3.59달러를 상회했습니다. 근데 연간 전망에 대해서 이게 좀 놀라웠는데 연간 전망에 대해서 매출 성장률을 4%에서 6% 정도.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 1% 정도를 상회했어요. 크게 상회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야 관세도 있고 소액 소표에 대한 면세 패키지가 지금 종료가 됐는데 이게 이러면 페덱스 실적이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우려했는데 오히려 좋은 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망이 좋다라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되게 궁금한데. 네, 이 이유를 보면 일단 국내 배송의 수요가 생각보다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좀 제한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국내 배송 수요가 생각보다 굉장히 좋았고, 그다음에 국제 수요도 우리가 우려했었는데 그것보다 좋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 수요가 많이 감소할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 괜찮다. 이게 아무래도 저는 이제 중국의 관세가 계속 유예가 되면서 낮은 관세가 유지되다 보니까 그런 거에 영향이 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페덱스가 실적이 좋다라는 건 경기에 대한 우려를 우리가 지금 그렇게 크게 갖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이제 보여준 거죠. 어제 신규 실업성 청구 수당이랑 같이 이제 두 가지가 시장의 경제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에서는 잘 안 사고 온라인으로 많이 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예리하다. 그럴 수 오프라인에서 있죠. 네.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게 착시 효과일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소매 예. 판매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 데이터가 많이 판매가 증가하는 게 보였고, 그래서 이제 아마존 주가가 좋은 모습도 나왔으니까 온라인 판매 중심으로 좋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매 판매가 여전히 꺾인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소매 판매가 온라인 중심만 가면서 전반적으로 소매가 꺾였다, 그렇게 본다면 말씀하신 게 맞는데, 소매 판매도 여전히 괜찮은데 그 중에서 지금
아까 말씀했던 그 온라인 판매가 더 좋았다는 거잖아요. 물론 어. 자동차 이런 것들은 관세 영향 때문에 빠지지만 지금 판매 자체가 그렇게 꺾이지 않는다라는 건 뭐 페덱스의 실적에서 보는 것처럼 아직 물통량이 크게 걱정할 건 아니다. 그리고 글로벌 물통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 이런 게 없으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 국제 수요가 생각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더 강하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경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걱정할 건 아니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어제 좀 그냥 이거는 재밌는 거니까 어제 그 인텔에 대한 지분 투자가 발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영국에 있는 인텔 3배 인버스가 있어요. 이게 상장 폐지됐습니다. 진짜요? 네, 장중에 30% 이상 상승해 버렸잖아요. 대박. 네, 3배 레버리지니까 빵이 된 거예요. 그렇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또 그 참. 상장 폐지가 되면서 오. 엔비디아의 힘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대박이다 진짜. 네. 한 방이네. 우와. 그냥 인버스는 위험해요, 여러분. 위험하지. 오. 네. 위험하지. 그래도 그만큼 짜릿하잖아. 진짜였다. 익스트림 스포츠 같은 거. 네, 아니, 방금 이 표정을 죽을 줄 보시죠. 알면서 나는 거지. 네. 그래 어차피 뭐 패러글라이딩 뭐 이런 거는 뭐 우주에서도 레드불 어. 보니까 우주에서도 점프하더만.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이제 짜릿함을 즐기고 싶다 그러면 인버스 에버리지는 시장이 환호할 때 오히려 좀 해야 돼요. 그렇지. 너무 그때 환호해요. 해야지. 지금은 어느 네. 정도입니까? 인텔은 낮았잖아요. 인텔은 자리가. 그렇지. 그 거기다 상황에서 3배 레버리지 베팅하는 건 이상한 거지. 네, 좀 무리인 거죠. 음. 근데 이제 정말 버블이 됐다라고 할 때 조금씩 베팅을 하는 건데, 근데 버블이 됐다고 생각할 때 사실은 내가 버블이다라고 느끼면 보통 버블이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버블이다고 느끼면 보통 버블이 아니고 내가 지금이라도 사야 돼라고 하면 버블이 되는 경우가 많죠. 네, 포모로 인한. 그러니까 포모가 버블을 만들지 버블 걱정돼라고 할 때는 버블이 안 와요. 나 자신을 믿지 마라. 그렇죠. 어. 네, 내가 생각하는 버블, 내가 생각하는 걱정은 보통 개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걱정은 실현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인텔 뭐 상표 얘기까지 또 있었고요. 또 다른 뉴스는요? 뉴스를 보면 이제 코인 SEC 규제 완화가 어제 있었죠. 어제 그저께. 그러니까 미국 시장으로는 그저께 있었고 17일에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가상자산 ETF 상장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ETF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증권사 운용사에서 우리 ETF 이렇게 만들고 설정할게요라고 신고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자산 상품이든 간에 편하게 그냥 ETF를 구성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 들어보지 않았어요? 비트코인 관련된 ETF를 승인했다. 이더리움 관련된 ETF를 승인했다. 네. 그건 뭐냐면 어떤 상품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안 하고 기존의 다른 주식이나 이런 채권 상품처럼 ETF를 구성해서 신고를 통해서 이 신고와 승인 절차를 통해서 이 ETF를 만들 수 있게 해줬다는 거죠.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ETF를 통해서 코인 시장으로 자금이 더 원활하게 유입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에서 코인은 굉장히 좋았어요. 우리 시장은 달랐는데 네, 미국 시장에서는 코인 관련된 거래소나 거래소 관련된 주식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았다. 알겠습니다. SKP님께서 자꾸 네. 의견을 피력하시고 쓸데없는 말이 너무 길다 남자 앵커. 그래서 이제는 단답형으로 짧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여기 되게 마음이 여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악플 조용!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간결하게 합니다. SKP님 스타일로. 다음 빨리. 네, 오늘 이제 이슈를 보면 예. 제가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섹터 중에서 좀 관심을 가져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얘기 들었던 게 스테이블 코인이나 AI 관련된 이슈가 분명히 불어올 것 같다라고 해서 스테이블 코인도 얘기를 한번 드렸었고, 그다음에 바이오 같은 경우도 어제는 좀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계속해서 좀 주도주로서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얘기했었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오늘 좋았어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슈가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코인 관련해서 이제 블록체인 위크가 다음 주에 있다. 개최된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물론 이제 예전부터 알려지기는 한 거죠. 23일부터 24일 동안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이 KBW라고 하는 블록체인 위크가 개최가 되는데 이 행사에 뭐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죠. 그래요? 일단 트럼프 장남이 여기 참여합니다. 물론 영상으로 하긴 하지만 여기서 강연을 하고, 그다음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고 아세요? 트럼프 월드에서 그때 트럼프 처음에 등장했을 때 아니 무슨 대통령이
가상자산을 만들어가지고 맞아요. 사업해라고 했잖아요. 이거 트럼프 아들들이 저기 의장 서가지고 뽐뿌질하는 데잖아. 맞아요. 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이 트럼프 일가가 설립한 코인 관련된 회사예요. 근데 여기에 창업자, 공동 창업자들이 참여 세션에, 그러니까 참여해가지고 세션에 그러니까 옵니다. 그래서 잭 위트코프나 잭 펄크먼, 뭐 체이스 헤로 이런 사람들이 와서 참여한다. 그러니까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가 생각보다 지금 규모가 큰 거예요. 저게 언제라고? 23, 23일부터 24? 28일 다음 다음 주죠. 주네. 다음 주. 네. 저희 와이프 생일 때. 어쨌든 뭐야 갑자기? 사랑꾼. 뭐야? 네. 쓸데없는 얘기는 저쪽에 많잖아. 짧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저 할게요. 네. 예예예. 주요 참여자로 보면 톰리 비트마인 회장도 오고 마이클 하인리 제로지 랩스 공동 창업자 겸 대표도 오고 션넌 사라 AI 대표도 오고 이러면서 이제 이 위크 이 행사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 코인에 대한 관심들이 더 커지지 않겠냐라는 좀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고 특히나 좋았던 종목이 있어요. 오늘 굉장히 강했던 종목 20% 올랐던 종목이 있는데 다날입니다. 근데 다날이 보면 다날이라는 회사를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모바일 PC 회사예요. 네네. 근데 이 회사가 페이코인을 갖고 있거든요. 발행을 했는데 국내에서 이 코인 기반으로 해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다날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이 돼서 우리나라 쪽으로 결제를 한다 그러면 다날과 손을 잡을 가능성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다른 업체와도 한다고 하더라도 다날과도 손을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그러면 코인 관련된 인사들이 이렇게 한국에 오는데 이 블록체인 위크에만 참여할 거냐? 그러진 않을 것 같다. 그럼 누군가 또 협업하거나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 그러면 다날이 아니겠냐? 라고 하는 기대감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날의 대표이사가 지분 지금 한 17.6%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5% 정도를 매각한다는 공시가 나왔었어요. 이전에. 근데 이 공시가 원래는 매각 공시가 부정적인 영향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250억 정도를 시간에 매도한다고 했었는데 누가 사냐는 거예요. 네. 이게 단순히 블록 딜러로서 시장이 매도하는 거냐 아니면 SI가 참여하는 거냐라고 봤을 때 시장은 SI 같다. 그래서 으시아님께서 사우디 운용사인가 투자썰 있어서 그래요. 요게 요 얘기죠? 싱가포르일 텐데. 그 여러 가지가 나오나 보다. 맞아요. 썰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이거 얼마 전에 서클에서 방문했잖아요. 그러니까 서클이 뭐 참여한다는 얘기도 있고 예전에 기사 보면 7월에 테마섹이 왔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래서 테마섹 얘기도 있고 뭐 국내 기업이 참여한다는 얘기도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누군지 밝혀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지분이 SI 형태로 돌아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누구가 됐든 간에. 그리고 이 SI가 의미가 있는 SI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날 쪽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다날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페이코인 기반의 결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뭐 비자 마스터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 결제 코인 관련된 결제를 할 때 다날과 손을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미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그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확산된다 그러면 다날의 수혜는 분명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요. 어느 정도 수혜가 될지 모르겠지만 수혜가 될 거는 분명하기 때문에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주식으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은 뭐 다날, 뭐 NHN KCP 얘기 나오죠. 뭐 그런 기업들은 관심을 두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인 관련된 크립토, 블록체인 관련된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어서 그게 또 오늘 우리 시장에 또 반영이 되고 코인으로도 계속 또 반영이 될까요 이게? 코인 시장 자체로요. 그렇죠. 저는 코인 시장 굉장히 좋게 봐요. 네, 코인 시장으로 자금이 분명히 유입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코인 시장 계속 보긴 봐야 돼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 한번 갔다 갈까요? 오늘 장에서 이제 뭐 올랐었던 혹은 주목했었던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 혹시 있으신가요? 사실 그다지 뭐 아침에 얘기한 것처럼 그 아까 저기 아침에도 뭐 바이오 얘기했었고 그쪽에 뭐 비만 쪽에 많이 갈 것 같다 다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쪽이 쉬기 때문에도 그렇고 그래서 순환매가 빨리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했고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반도체나 뭐 기타 등등 다른 것들은 또 이 시련에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할 만한 무슨 뉴스거리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아까 환율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원래 좀 속도감 있게 많이 왔으니까 좀 쉬어가도 상관없다. 뭐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질문이 있으면 어떤 종목에 대해서 그럼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질문 네. 많죠. 네. 여기 그 흡프스프 뭐 이런 종목들 네. 단기적으로 딱 올라가는 자리 잡고 올라가는 애들. 그 아침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그 이제 3분기 실적은 별로인데
내년도까지 본다면은 갈 수 있는 건데 이게 항상 싸지가 않아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는 게 핵심인데 리포트가 내년도 넘버를 만약에 끌어올리면서 가면은 그때 또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도 목표 주가를 만약에 지금 35,000원이 아니고 한 5만 원 정도 부르는데 그러면 내년도 이익이 만약에 20% 올라가면은 지금 주가도 따라가도 되죠. 근데 그게 아니면은 지금 목표 주가가 거의 이제 한번 붙었거든요. 얼마나 갈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좀 더 확실한 거. 저는 제 레이더에서는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뭐 테크윙이라든가 아니면 유진테크랄까 이런 것이 조금 더 있어 보이고 이수 페타 시즌 실적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자. 뭐 이 정도 개념이고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이제 뭐 갖고 계신 포지션이 갖고 계신 게 85%고 80%고 현금이 20%면은 그 나머지는 갖고 계시고 쓰지 마시고 좀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하시던 뉴스 계속해서 해볼까요?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이제 뭐 금요일이니까 좀 더 가벼운 얘기를 오늘 하나 얘기 드리면 좋아요. 사실 며칠 전에 얘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얘기를 못했던 것 중에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한번 얘기하고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코오롱 모빌리티. 근데 그게 이제 계속 상한가를 기록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크게 두드려 맞고 있는데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에서 좋다, 사라 이런 말이 아니었고 시장의 특징적인 부분을 하나 얘기하고 싶었어요. 이게 유동성이라는 키워드랑 맞먹는 건데 예전에 다우기술 사태 혹시 기억나세요? 다우기술 관련해서 이게 수급이 그러니까 유동성이 워낙 적다 보니까 작전으로 막 집과 뛰었었잖아요. 관련 종목 여러 개 있었고 뭐 삼천리, 뭐 서울가스, 뭐 네, 이런 뭐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또 작년 뭐 몇 년 전에 보면은 무상증자 하면 무상증자를 받는 그 기준일 다음에 주가 갑자기 급등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유통량이 반으로 줄어드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유동성이 부족할 때 작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이 코오롱의 공개 매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분이 90% 이상이 잠긴 상태였습니다. 근데 공개 매수를 했잖아요. 공개 매수를 한 코오롱이 지분을 매도할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작전하기 굉장히 좋았어요. 90% 이상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서 주가가 빵빵빵빵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거 비슷한 스토리가 나올 수 있다. 공개 매수를 해서 9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한테 그런 스토리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역시나 오늘 비올이 상한가 같이 갔죠. 비올도 공개 매수를 통해서 90% 이상 지분이 잠긴 상태였고 그런 상태에서 작전 들어간 거라고 봐요. 비올 계속 가냐고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세력마음이? 모르죠. 작전한 사람 마음이죠. 네, 이런 것들은 제가 뭐 들어가라 마라가 아니고 그냥 시장의 특징이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고 돈이 글로 가고 앞으로도 공개 매수한 이후에 지분 다 참여할 수가 없어요. 한 번에 모르는 사람도 많고 시골에 계신 분들 주식 갖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고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100% 참여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유동성이 굉장히 줄어드니까 이런 형태의 매매는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인지하고 가는 게 중요하죠. 네. 근데 대통령이 작전하면은 가만 안 둔다고 카메라 보고 얘기했는데 그렇죠. 아직도 해외 있네? 그렇죠. 뭐 그냥 매매 가지고 하는 거죠. 뭐. 와. 네. 근데 이런 작전은 잡아내기 어렵죠. 그래요? 이런 건 잡아내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이야기를 하셨고요. 다음 네. 뉴스는요? 반면 오늘 방산 쪽에서 현대 로템이 좀 좋았는데 방산 관련해서 이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사우디와 이라크 쪽에 이제 중동 방문한다. 출장을 다음 갔다. 주네요. 예. 네, 라는 얘기가 있었고 근데 그게 방산주 전반적으로 강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KB증권에서 오늘 현대 로템 관련된 보고서가 나왔는데 목표 주가가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그리고 관련된 이제 실적 같은 경우도 상향 조정이 되면서 현대 로템이 한 6%대 유난히 강한 모습이 좀 나왔다. 이게 특징적이었던 것 같고요. 현대로템은 왜 오늘 유독 강했을까?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도 상승률이 1위였고 네. 뭐 뉴스를 찾아보자면은 그 증권사 리포트 30만 원 나온 거 네. 플러스 저 미국에다가 철도 현지 공장 어. 준공식 한다는 거 그리고 하나 더 있었는데 뭐 그 지금 안규백 장관 같은 뭐. 그런 뉴스들 충분하지 그 정도면. 그 정도면 9%가요? 당연하지. 우와. 아까 말씀드린 이게 이런 게 분석이 되는 거라니까. 예. 애널리스트가 리포트를 쓸 때 목표 주가 쓸 때 있잖아요. 그냥 밸류에이션 내가 이게 보니까 분위기가 좋아서 그렇게 얘기 안 하지만은 이렇게 내러티브하고 나서 그래서 올린다. 이거하고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실적이 이만큼 내가 20% 올린다. 그래서 목표 주가 올리는 거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니까요. 얘는 목표 주가를 올릴 때 25% 올릴 때 이익을 19% 올렸어요. 그러니까 근거를 가지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원래 올리기 전에 내년도 실적 있잖아요. 원래 실적 전망이 컨센서스보다 높은 상태인데 거기다가 그걸 또 19% 높이고 목표 주가를 해서 30만 원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가 꽤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 친구가 이분이
뭐 초짜 뭐 2년 3년 차 애들이 아니에요. 그럼요. 꽤 오래 한 친구예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보수적으로 보는데 이분이 바꾸면 눈여겨 보거든요. 이분은 또 꺾을 때도 과감하게 꺾습니다.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올랐는가 보니까 내용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 반도체처럼 이거 하나하나 따지고 들 수는 없지만 그래 그런 근거면 오늘 세겠네 하는 생각이 든 거지. 근데 철도 미국 그건 철도 비즈니스 때인데 아까 아침 말할 때 말 못하는 게 철도 비즈니스는 돈이 별로 안 남아. 네. 마진이 낮기 때문에 그거 갖고 움직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센티멘트는 좋겠지만은 그것만 갖고 보기는 어렵지. 리포트가 더 셌다. 이렇게. 요게 이제 다른 방산주들도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얘 자체의 포캐스트이기 때문에 딴데 갔나? 공자님. 따라가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현대로템이 좀 늦게 간 것도 있고, 그다음에 현대로템이 여전히 수주 모멘텀이 남았다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다른 종목 대비해서는. 근데 이게 현대로템이 오르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방산에 새로운 모멘텀이 있냐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조선과 약간 비슷한 흐름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이 조선이 꺾이면 이걸 꺾인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조선이 갈 때 보면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수주는 또 들어올 거예요. 라고 하는 기대감이 붙으면서 한 번 더 레벨업을 했잖아요. 근데 방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구간에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글로벌 수주가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수주를 기반으로 해서 실적이 좋아지는 건 분명하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영을 했는데 실적이 생각보다 조금 더 좋아지고, 그러니까 해외 쪽에 마진이 더 좋으면서 생각보다 더 좋아지고 여기에 여전히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지 않느냐라고 얘기가 나오면 방사는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아직은 개별 기업 중심을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런 게 나오려고 한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이슈가 완전히 마무리가 되면서 그런 변동성에 대한 이 우려가 좀 경감될 때 그럴 때가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네. 그 섹터랑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꽤 그러게요. 많네요. 예, 호텔 신라 전망도 물어보시고 거기다가 반도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네. 그건 잠시 후에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있을까요? 로켓 지나서? 오늘 로봇주 관련된 게 전반적으로 강했는데 로봇 여기 전문이잖아요. 로봇 너무 좋은데. 네. 네. 로보. 로봇. 말씀해 주시죠. 왜 강했을까요? 이게 로보티즈가 일단 당겼어요. 로보티즈가 어제도 강했잖아요. LG전자 관련해서 LG전자가 옵티머스 서플라이 체인에 들어갔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아까 어제 얘기 들었던 LG전자가 투자한 기업들이 강했는데 오늘 로보티즈가 이제 AI 인사이트 포럼이 국회 도서관에서 개최가 됐다고 해요. 네, 여기에서 로보티즈가 완성된 로봇을 오픈 AI 등에 공개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자기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로봇의 부가가치는 손에서 나온다. 왜 손에서 나오냐? 단순히 걷고 균형을 잡는 로봇은 의미가 없다. 네, 조작 능력을 통해서 뭔가 행동을 해야지 그 로봇이 부가가치가 생기는데 그 로봇선이 우리는 완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 플러스 로봇이 이제 좀 더 의미가 있었다. 부가가치가 나오기 시작할 거다라고 전망을 한 거죠. 그런데 로봇에 대한 게 기대감이 좀 더 커지는 계기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는 딱히 로봇 관련해서 본격적인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 어제 얘기 들었던 것처럼 정부에서도 로봇을 밀고 있기 때문에 로봇과 관련된 산업은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 드렸잖아요. 장기적으로 로봇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숫자가 오히려 꽂히기 전에 로봇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붉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드려서 어려울 거예요. 로봇 관련된 투자는 초전도체처럼 좀 어려울 겁니다. 과거에 숫자가 안 나오는데 그냥 기대감으로 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로봇주들이 실적이 꽂히는 구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울 텐데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뭐 길게 보고 좀 들어가 보지 이런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는 걸 계속 권해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활 밀착형으로 초반에 이제 쓰게 될 로봇의 모습은 옵티머스의 형태가 아닐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로봇 청소기에 팔이 달렸거나 아니면 뭐 달려가는 바퀴에 뭐 이렇게 뭐 팔이 달렸거나 그러니까 팔 하나로 무언가 특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로봇으로 이제 시작을 할 테니까 손이 중요한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네. 근데 그거는 이미 있죠. 뭐 손이 나오는 로봇 청소기는 이미 그런 건 중국 거죠? 지금 중국 미국 게 거죠. 없죠? 네. 이미 그런 건 있는데 안 돼. 중국 거 쓰면 안 돼. 손이 나와? 청소기에서? 이렇게 머리 이렇게 나와서 삐걱. 진짜로? 이런 게 있으면 이제 네. 못 네. 지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잡아서 이렇게 이렇게 네. 들고. 이렇게 나왔어. 그런 로봇들이 있죠. 네. 웃기네요. 근데 생각보다 휴머노이드가 빠를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휴머노이드 로봇이 뭐 언제 되겠어라고 하는데
그런 생각보다는 빨리 당겨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확실히 빨라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좀 문제긴 한데 전반적인 성능 개선은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되고 있다. 로봇 코멘트 있을까요, 김정일 본부장님? 없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저 로봇 방금 보여주신 거에서 약간 아쉬웠던 게 오픈 AI에게 공개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럼 뭔가 반응이 있었을 텐데 반응이 없었나? 있었으면 뉴스가 나왔을 텐데 그지 않나요? 반응? 아니에요? 반응이 지금 이렇지 않았을까요? 뭐 테스트 해보겠죠. 거기서. 아. 네, 이제 공개했으니까 뭐 네. 테스트하고 뭐 쓴다 안 쓴다 얘기가 나오면 좀 더 좋은 얘기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네. 로봇.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이제 시장에서 회자가 많이 됐던 얘기죠. 바이오. 바이오 얘기해 네. 주셔야 돼요. 어. 네, 로슈가 이제 미국의 89바이오를 인수한다고 했는데 어. 이 89바이오가 메쉬 치료제인 페고자페르민이라고 하는 물질을 개발하는 회사예요. 근데 35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5조 원 정도에 인수한다고 발표했고, 지금 보면 이제 주당 14.5달러 정도. 근데 프리미엄이 79%가 불렀어요. 오. 79%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 확실히 이제 메시 치료제의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로슈가 굉장히 강하게 보고 있다라고 얘기가 된 거죠. 어떻게 그런데- 프리미엄이 79%가 붙어요? 근데 뭐 인수할 때 그렇게 이야. 뭐 100% 이렇게 붙이는 거는 뭐 예사니까요. 오. 이야, 그럼 주가가 완전 저평가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네. 시장이 이제 그렇게까지 성공하겠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건 이상이니까. 의심했는데 선수 쳤구나. 네. 이제 오히려 로슈가 저렇게 들어가면서 진짜 되는구나. 그럼 메시 또 이렇게 생각하면 메시 치료제에 대한 어떤 시장성을 굉장히 크게 보는 거야. 이렇게까지 베팅한다 그러면. 그러면 우리도 메시 치료제 하는 업체 빨리 찾아서 투자해야 되겠다라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장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메시 치료제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몇 개가 있는데 일단 올릭스. 올릭스 오늘 네. 21%. 아. 그렇죠. 그래서 올릭스가 올랐죠. 예. 처음에 이제 올릭스가 siRNA 기반으로 해서 유전자 마크 1을 타겟하는 그런 이제 약을 갖고 있고 이거 111 기술 이전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됐었고. 오케이. 그러니까 메시 치료제 가치가 더 부각되면 올릭스 중시총이 2조 때 맞죠? 네, 요즘이 싸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더 강하겠던 것 같고, 그다음에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GLP-1과 GCG 이중작용제 기반의 메시 치료제가 있어요. 이건 2020년에 머크에 이미 기술 이전한 약이고 임상 2상을 진행 중입니다. 요거에 대한 관심도 좀 커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에는 D&D 파마텍, 유한양행, 동아 ST가 있는데 이 기업들은 시장에서 크게 관심 받지는 않았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어쨌든 올릭스랑 한미약품이 올라가면서 바이오 전반적으로 시장의 상황이 좀 개선됐다.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오늘 한 7, 8% 올랐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바이오의 심리를 좀 돌렸다고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반도체 쪽으로 자금이 갔던 게 돌고 있고 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 이제 코스닥을 많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코스닥 쪽으로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자금을 어디로 쏠까 봤을 때 바이오 쪽으로 들어올 만한 물꼬를 터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 쪽은 더 관심을 갖고 봐도 되는데 그럼 올릭스를 베팅할까요? 그거는 단기 급등했으니까 모를 일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올라타는 거 빨리 탈까요? 이런 것보다는 제가 얘기할 때는 보면은 지금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갔는데 시장 조정받는다 그러면 바이오가 다시 물꼬를 탈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좀 보세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조정이 있거나 아니면 길게 봤을 때 괜찮은데 지금 눌려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밑에서 대응하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마음이. 네, 그렇게 좀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메시 자체가 뭐냐고 포테이토밖에 모른다고. 아, 네네. 예, 메시. 예. 메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내쉬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이라고 했었는데 비알코올성, 그러니까 알코올 지방간. 안 먹어도 지방간이 생기는 그렇죠. 거. 그걸 하고 있었는데 이제 요즘 메시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만과 대사 이상이 동반되는 만성 간 질환이다. 그러니까 대사 이상은 뭐냐? 당뇨나 고지혈증 같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 대사 이상 질환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 비만과 대사 이상이 동반되는 만성 간 질환으로 이 메시가 있으면 간암까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간경화라든가. 그래서 이 메시 단계에서 치료를 하려는 수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메시 시장이 굉장히 크다. 근데 제대로 된 치료제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빅파마들이 이 시장에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나라 메시 치료제들도 계속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느낌입니다. 김장현 본부장님이 실제로 이제 증권사에서 바이오 이제 하셨죠. 바이오 커버 애널리스트를 3, 4년 정도 하셨거든요. 예, 네네. 지금 바이오 쪽 지금 저 여러 가지 세부 섹터가 있으니까 거기서 지금 제일 공부해 볼 만한 게 뭘까요? 올릭스는 이제 지났죠. 올릭스 지났습니다. 제가 이게 그 노트해 가지고 보시라고 했던 게 이 그때 하고 나서 샀었으면은
좋았을 텐데 그때 이런 거 할 때 리포트 나온 게 그 당시에 신한에서 나오는 게 리포트 나오는데 리포트 보시면 목표주까지 안 적잖아요. 잘 보면은 뒤에 이렇게 숨어져 있어요. 이거 비슷한 거를 딴 데서 비슷한 회사를 얼마에 주고 샀다. 이게 그 정도의 어떤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 주가대로 갈 수 있다고 장기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얘기했던 주가가 제가 조금 잘 기억 안 나요. 4조 얼마였어? 4조 얼마. 4조. 시가총액. 그러니까 이 비슷한 회사를 인수한 게. 근데 요게 회사가 2조, 이제 올라서 2조거든요. 그렇죠. 그게 말 다 한 거지. 무슨 종목 말씀하신 거예요? 올릭스. 이제 올라와서 2조거든. 그러니까 그 비슷한 회사를 그 외국에서 다른 회사가 살 때 그 준 것이 4조 정도 이상 주고 샀기 때문에 이 회사가 프로그레스를 제대로 하면은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던 것이 그게 9월 초인가 그때 쓴 거예요. 그 리포트 그때 나왔고. 네. 그런 게 왔을 때 이제 감이 왔을 때 그때는 질려야 되는 거예요. 그 리포트를 보면은 숨어 있는 걸 잘 찾아야 돼. 숨어 그러는 걸. 그러면 올라갈 수 있죠. 오늘 올라가 중에서 뭐 ABA 봐도 좋고 뭐 합의반도 다 좋은데 이것만 올라간 게 없잖아. 네. 그걸 가릴 수 있는 눈이 가끔 오죠. 근데 한 몇 번 실패하더라도 가끔 오는 걸 잘 잡으면 여기 터지는 게 바이오는 그렇게 터지는 거잖아요. 삼성전자 갖고 하이닉스 갖고 백날 해봤자 뭐 15% 20% 갖고 막 환호하고 하지만 이거는 한꺼번에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 물론 근데 이런 거는 20% 30% 먹을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야금야금 잃어가지고 한 3개 좀 마이너스 나면 이거 한 번에 오는 거 다 손해 보는 거니까 그런 각오를 해야 돼.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돼. 공부를 하셔야 되고 리포트가 나왔을 때 의미 있는 애널리스트 리포트 쓰면은 그날 못 사더라도 그날 밤에 읽어보고 잘 모르면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럼 한 이틀 정도 지나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이틀 지나서 산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거든요. 네. 공부를 하는데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바이오가 반도체보다 훨씬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반도체가 완전 간다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갔집니다만은 그래서 아까 비슷하게 바이오의 업사이드는 잘만 잡으면은 반도체보다 훨씬 높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한테 요거 한번 여쭤본다. 만약에 다음 주에 이제 또 추석이 다가오고 뭐 여러 가지 그 코스피도 좀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좀 올라가고 했으니까 만약에 다음 주도 오늘 코스피처럼 시장이 지지부진한다면 코스닥 시장에 조금 더 관심이 많이 쏠린다면 오늘 소개해 주신 로봇이랑 코인이랑 바이오 중에서 어떤 게 제일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시는지. 로봇은 공부할 게 없어요. 그래요? 로봇은 지금 공부할 게 없어요. 정말로 그냥 내러티브로 가는 거니까 로봇에 대해서 제가 공부해가지고 뭔가를 하겠다? 그런 판단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봇이 갈 때 보면 이슈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수주 받았다, 어디 얘기 나왔다. 그런 걸로 가기 때문에 미리 공부한다고 해서 소용이 없어요. 근데 공부할 거 만약 공부하신다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쪽 공부하세요. 스테이블 코인 쪽이 나을 것 같다. 스테이블 코인 분명히 시장이 될 거고 어디로 열릴 거고 그럼 어디로 열렸을 때 어떤 기업들이 어떤 역할을 할 거겠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포지션을 잡으면 내러티브라고 하더라도 그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주가가 오를 수 있어요. 그게 더 나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 그러면 로봇은 지금은 뭐 액추에이터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개괄적으로 대충은 아실 텐데 그 정도만 알고 있어도 로봇은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은요? 짧게만 뒤에 반도체하고 바이오 공부하시면 되고요. 반도체 바이오. 자기 성향을 파악하셔야 돼요. 삼성전기나 이런 식으로 꾸준히 가는 주식이 있고 올릭스가 갑자기 다 확 터지는 게 있고 이런 걸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아니면 비중을 이렇게 나눠서 불 것인지 여유가 있으면 그걸 자기를 선택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양자택일 아니었어요? 양자택일? 이제 둘 중에 하나 물어보시잖아요. 둘 중에 하나죠. 아니 근데 완전 다른 거잖아요. 완전 원래 다른 얘기 하세요. 네. 원래 A라는 질문 드리면 B라는 대답하십니다. 적응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광고 하나만 하고 김장현 본부장님 오늘 굉장히 중요한 미팅을 하시고 혼자 지각한 게 아니에요. 봤어요. 김장현 본부장 엄청 늦으셨어요. 내 얘기 하나 쑥스럽네. 쓱 들어오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유니테스트, 테크윙, 유진테크,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정보를 쫙 가져오셨어요. 그 고급 정보 때문에 늦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늦어도 아무 되지. 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던데? 아니. 하던 건 하던데. 광고 잠깐만 하고 네네네. 김장현 본부장님한테 무제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뭘 한번 우리 소비자분들께 기회를 드릴까요? 와, 명행이 이렇게 멋있을 수가 있구나 오늘 느꼈습니다. 이 원래 멋있어. 맨투맨 덕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트 로고에 아미 자수
맨투맨을 들고 왔습니다. 명행은 지금 네이비 컬러를 입고 있고요. 저희는 여기 아래 사진에서 보이듯이 네이비와 그레이를 준비를 했습니다. 남녀 공용이라서 누구나 입으실 수 있고요. 사이즈는 S, M, L, 라지, 엑스라지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간절기 가을이잖아요. 그리고 또 봄까지도 입기 좋은 딱 좋은 두께와 소재를 지니고 있는 맨투맨인데요. 스몰 하트 로고 포인트로 아주 부담스럽지 않고 예쁜 맨투맨입니다. 안에도 이렇게 다 두께가 적절하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것 같네요. 약기모. 약기모. 아, 응. 기모가 살짝 있구나. 정말 살짝. 초약기모. 딱 좋네. 그러면은 겨울 초까지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겉에 패딩 입고 이러면은 충분하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맨날 정품이냐고 물어보시잖아요. 정품. 미국 프리미엄 아울렛 병행 수입 정품 제품이 확인이 되었다고 하니까요. 이게 증빙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대응을 해드릴 테니까 댓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원래는 23만 원짜리예요. 23만 원. 근데 원래 비싼 제품이잖아요. 원래 비싸요. 이거 여기. 신세계 한번 가보세요. 이거 사기 전에 안 사도 돼요. 솔직히 안 사도 되는데 신세계 한번 가보시고 아미 요거 비슷한 거 쓱 봐가지고 점원 안 볼 때 이렇게 쓱 한번 가격표 보시고 야, 이 저쪽 안에 뭐 이거 비싸? 다 브랜드 값입니다. 하고 내려놓으시지 마시고 여기서 사시면 됩니다. 예. 예. 현대 로템, 하이닉스 좋은 건 비싸요. 비싸. 이유가 있어요. 에이, 근데 저희는 싸게 네. 87,000원. 정품. 진짜 예. 싸다 근데 87,000원이면 예. 진짜 쌉니다. 매일 행복님이 정품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정품은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마음이. 네. 내가 정품이라고 생각하고 입으면 정품인 거예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진짜. 그건 아닌데? 예, 마음이 부자여야죠, 네. 여러분. 87,000원에 모십니다. 네.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드리는 네. 요 아미 그리고 요건 뭔가요? 살리메르 연어 콜라겐 크림인데요. 고순도 연어라에서 추출한 우리 리쥬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리쥬란이 이 연어 PDRN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집에서 바르실 수 있는 크림입니다. 오. 네, 연어의 DNA 추출 성분으로 피부 재생 그리고 항노화에 탁월한 효과를 들고 있는데 붉은기와 염증 완화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약 때문에 얼굴이 지금 몇 주째 뒤집어졌는데 네. 이거 가져가야겠네요. 이거 가져가요? 왜냐면 붉은기랑 염증 완화에도 도움이 이거 파는 좋대요. 건데? 차일게요. 연어 콜라겐. 네, 이게 일본에서 너무 인기 있는 제품이라고 하는데 프랑스산 연어 콜라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일단 원래 이것도 비싸요. 좋은 건 비싸니까. 근데 저희는 핫딜가로 29,800원에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와, 바로 효과 나타나. 근데 진짜 싸게 파신다. 저는 이거 하나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원 플러스 원. 2 플러스 1. 아, 그렇지. 4개. 4개. 4개를 29,800원. 진짜 싼 거야. 진짜 싸다. 음. PDRN이 진짜 비싸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헤어포유 때문에 화장품 만들려고 PDRN에 대해서 알아봤거든요. 네. 근데 그 단가가 원래 높아. 근데 이게 많이 들어갔다고 하네요. 뷰티 전문가 네. 민트. 오. 네, 링크 클릭하셔서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고정 댓글 링크 타고 들어가시고요. 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한 5분 정도 있는데 김정일 본부장님 컴팩트하게 주말에 딱 요 공부해 볼 수 있게 반도체 소부장 제가 저번에 강의를 해주세요. 제가 유닛 테스트를 2만 원 넘어가면 안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조금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조금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유닛 테스트 2만 원 넘어가면 안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일단은 유닛 테스트가 갖고 있는 그 퍼텐은 하이닉스한테 HBM 콜 나와서 하는 건데요. 날 것 같아요. 콜이 날 것 같은데 아직은 안 났어요. 아직 안 났고 제 생각에는 4분기 중에 초반에 나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날 가능성은 높고요. 근데 주가는 미리 갔어요. 그게 잘 간다고 하면은 내년 애널리스트가 지금 추정한 수치는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게 업사이드가 더 나와야지 지금 이상 가거든요. 업사이드가 더 나오는지 여부. 지금 애널리스트 하나 하고 있는 그 7월 달에 쓴 리포트 하나. 거기에 내년도 실적 기준으로 따지면 지금 레벨에서 더 가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네, 요거. 근데 콜이 나고 그다음에 경쟁사가 지금 잘 못 따라오고 있는데 그 D사라고 그게 아마 4, 4분기 확인되면 그러다가 확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미리 갔으니까 좀 조정 받거나 아니면 기간 조정 받거나 그리고 나서 가지고 계신 분은 뭐 굳이 뭐 이렇게 이야기할 건 없을 것 같고요. 네. 회사가
기대하는 바는 좀 커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 테크윙은 테크윙. 아침에 그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시장은 1조짜리고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목하고 하이닉스한테만 간다. 하이닉스는 콜 났으니까 삼성하고 마이크론은 약간 불확실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아직은 안 됐으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오늘 기준으로 15배예요. 제가 계산을 15배. 15배면은 더럽게 싸진 않아 이제. 더럽게 싸진 않아. 그러니까 뭐가 약간 잡소리가 나오면은 뭐 한 5% 정도는 언제든지 빠질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이잖아요. 그 삼성전자는 항상 이상한 소리 하니까 빼고 마이크론만 제대로 콜이 되면은 더 가거든요. 마이크론 콜 되면은 더 가요. 근데 마이크론 콜이 10월 달 된다는 사람도 있고 11월 달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갔는데 PBR 15배인데 20배까지 장 좋아서 그냥 갈 수도 있지만 만약에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 콜이나 아니면 그 컨펌을 받고 싶으면 10월에 될 수도 있지만 11월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5배면은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쁘게 보면은 1조가 아니고 5천억짜리 기준으로 하면은 15배이기 때문에 새롭게 들어가시는 분은 그거를 감안하셔야 돼요. 5% 10% 정도의 다운사이드가 혹시 잡음이 나면 내려갈 수 있고 그런데 여전히 업사이드는 한 30%는 있다라고 보는 거는 30%는 전고점인데 전고점이라는 것이 7만 원 얼마 그건데 애널리스트가 얘기했던 목표 주가인데 그거는 언젠가 연말 이전에 나오면 그건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지금 밸류에이션이 아주 싸지는 않은 영역으로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오케이. 대부분 대부분 다 이런 식이에요. 가장 좋아하는 건 이것도 이렇다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종목은 없어요? 영업이익 대비 아직 못 간 반도체 소부장. 그러니까 얘네는 괜찮은데 왜 이 장에 못 가지? 하는 애들이 아직 남아있긴 합니까? 있을 수도 있죠. 제가 뭐 다 아는 건 아니니까. 네. 근데 애널리스트 리포트들이 그 산업 리포트 그런 거 하는 게 한 8, 7개가 7개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뒤져보면 다 겹치기도 하고 특이한 게 있는데 못 본 거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충 다 왔고요. 삼성 하이닉스가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아까 15조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분기가 지금 삼성전자 분기 실적이요. 10조 넘는다는 사람도 있어요. 3분기 9조가 아니고 10조 6조. 그러니까 삼성전자 제일 높은 게 10조 6천, 하이닉스 11조 6천 이렇게 나오거든요. 생각보다 잘 나온다고 확 올라가는데 그게 15조 정도 되면은 투자를 엄청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상반기에 투자를 생각보다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전통적인 장비 업체 중에서 제가 좀 높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한 번 레그업 될 수 있어요. 그거 숨어 있는 게 유진하고 원희가 있어요. 전통적인. 그러니까 제가 레프를 생각한 것보다 좀 더 갈 여지가 있는데 그건 아직 확인이 안 되는데 그거는 3분기 실적 나오고 4분기 전망할 때쯤 11월 달쯤 되면은 그게 확 땡길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대충 다 많이 반영이 됐는데도 네, 그쵸. 공부할 거를 여쭤보면은 반도체랑 바이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시장의 주도니까. 그래도 공부하면 이게 지금은 단기적으로 그렇지만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까 뭐지 로봇 공부할 때 내러티브를 했잖아요. 2차 전지 공부할 필요 없거든요. 그거는 어차피 넘버보다는 나중에 분위기를 타야 되는 거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고 이미 공부 다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섹터. 근데 반도체하고 이거는 계속 새롭잖아요. 개변적으로 봤을 때 갑자기 사이클이 바뀐다면 뭐 어떤 사이클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리포트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죠. 머리가 아프죠. 이미 올라온 상태니까 조금 늦긴 했어요. 말씀드리는데 이게 3,400이 3,700, 800 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바로 못 가고 옆으로 스트러글링 하다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거꾸로 해가면 공부할 시간을 제기도 하고 이제 공부한들 이게 얼마나 편하게 15% 먹을 것인지는 개런티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 하고 보셔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본부장님 시간을 한번 만들어야 돼. 진짜. 네, 왜냐면 리노공업, LB세미콘, 두산테스나 한미반도체, 하나비전, SMCG 만들지 않을 건데. 네, 그거를 뭐 저희는 모르죠. 근데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지. 만들면 안 해. 네. 너무 많이 물어보세요. 만들 뽀로나기 때문에 안 해. 뽀로나서 안 돼.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 못 다룬다는 거는 네.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예, 겨울사님께서 아무 의미 없다. 외국인은 코스닥 못 산다. 또 이런 의견도 있으니까 또 그런 의견도 참고를 해보시고. 알겠습니다. 두 분의 오늘 한마디 짧게만 하고 끝낼게요. 공자님부터. 네, 오늘의 한마디를 할까 하다가 아까 공부하라고 하셔서 네. 제가 4분기 스터디 채널 모집하는 게 있는데 4분기 스터디 네, 채널. 제가 매일 제가 공부하는 종목들을 같이 나누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위로로 이제 스터디 채널을 운영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 여기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블로그에 있으니까 전자공시생 블로그에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한마디는 시장은 때론 나쁜 남자에게 빠진다.
실적보다는 내러티브에 빠질 때가 있다. 자꾸 오늘- 뒤는데 생각나. 매력 있어 나쁜 남자. 그렇죠. 네, 오늘 나쁜 남자 뭐 로봇, 네, 스테이블 코인, 아. 네, 어. 뭔가 없지만 어. 기대감이 그런 것들이 시장에 뜨면 끌린다. 어. 그런 시장도 분명히 색깔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대응을 빨리 할 거냐 안 할 어. 거냐를 결정을 빨리 하셔야 돼요. 아. 나중에 들어가서 늦었어라고 하면서 들어간다 그러면 그때 손해 보니까. 맞아 아. 나쁜 남자는 딴 여자한테 빨리 가. 아, 진짜 그렇네. 맞아요. 손바뀜이 빨라. 빨라. 스캔핑이야 거의. 예. 알겠습니다. 시장은 나쁜 남자에게 또 끌릴 때가 있다. 김장현 본부장님. 네, 페이지 35페이지 길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네. 코스피가 언제 생길게요? 코스피? 지수가 뭐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구한 말 때 생기지 않았나? 1984년에 생겼습니다. 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주식은 거래됐지만 코스피란 지수가 생긴 건 84년도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대충 개수로 따지면 일수로 만일이 좀 넘는 것 같아요. 만 몇백일. 정확히 안 세봐서 모르지만 만 몇백일 될 겁니다. 따지지 마세요 또. 아니 25년 쓰야 만 몇백일 되겠지. 네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페이지 35페이지에서. 네. 꼭 따진 사람이 있어. 만 번의 노력. 만일 동안 우리 노력해서 천신만고 끝에 대한민국이 좀 섰죠. 어느덧 40년도는 어느덧 만번 40년은 그 여정도 아주 다이내믹할 겁니다. 여러분 40년은 투자하실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제 그때까지 살아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여러분들은 아직도 갈 길이 멀으니까 하루하루 너무 일일비하지 마시고 아직 여정은 다이내믹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오늘의 한마디까지 깔끔하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요즘 네. 이제 두 분이 하시면서 그 재규현님도 그렇고 네. 요 끝까지 이 시청자분들이 안 빠져요. 오. 광고할 때만 드립다 빠지고 네, 두 분이 계실 때는 이제 또 좀 잘생긴 네, 사람이었어요. 마감까지 기가 막힙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께 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또 요즘 시장의 분위기가 좋습니다. 물론 오늘 살짝 좀 이렇게 눌림이 나왔지만 그걸 또 활용해가지고 주말에 공부 많이 해보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또 월요일 날 좋은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유쾌하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 광고했어요 저거? 어떤 거요? 저거. 앙트라요? 광고한 거예요? 아까 했습니다. 까먹어서. 진행자세요? 아니 궁금해서. 제가 안 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